노후 준비를 위해 에디튜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개미한테도 맞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S&P 500 지수와 미국 국채 ETF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P가 오르면 채권이 내려가고 S&P가 내려가면 채권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은 대체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들 간에는 이와 같이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도 있고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로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격언으로 표현하자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입니다. 자산 배분으로 유명한 전설은 레이 달리오가 있습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로 금융위기 등등에서도 수익을 낸 전설이죠. 올 웨더는 전세계 주식 ETF 30%, 20년물 미국채 40%, 실에서 10년물 ETF 15%, 원자재 7.5%, 금 7.5%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에 배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순입니다.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고 다음은 애플, 아마존 순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비중이 압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최근 사업 개미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올 3월 말까지 마이너스 9% 정도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위 종목들도 빠진 것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구글의 상승이 참 대단해 보이네요. 올 3월 말까지의 결과는 저 정도지만 그 과정을 보면 더 참혹합니다. 올해 3월 말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만 골라서 그려보았습니다. 테슬라는 고점 대비 자그마치 마이너스 34%가 빠졌습니다. 아크 ETF 마이너스 33%, 엔비디아 마이너스 20%, 애플 마이너스 20%, 아마존은 마이너스 7% 빠졌습니다. 만약 상승 국면에서 추매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부가 다 이렇게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2020년과 21년 현재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한 후 적당한 조정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꼭지에서 샀다면 진짜 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의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성적입니다. S&P 500은 플러스 1.5%, 다우는 4.6%, 나스닥은 마이너스 3.5%의 성적입니다. 다음은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쪽이 많이 올랐고 우리가 좋아하는 테크 쪽은 마이너스 0.49% 빠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시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종목들이 기술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증시는 나쁘지 않지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상황이 참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큰 하락을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가치주를 사야 한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원자재를 사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연 개미에게도 맞는 말일까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위기 때 큰 손실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와 스파이 ETF의 원자재, 채권, 금을 같은 비율로 넣은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한 기간은 이번 코로나 쇼크가 온 2020년 1월에서 6월 사이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스파이의 경우 마이너스 35%, 포트폴리오의 경우 마이너스 20% 하락했습니다. 위기 때 하락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고점까지의 회복도 포트폴리오의 회복이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파이의 경우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오르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 배분을 했지만 최적화하기에 따라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위기 때 확실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그래프를 포함한 것입니다.
멘탈 털릴 만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마이너스 31% 이후 떨어진 만큼 회복해 버립니다. 이 차트에서도 큰 손실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QQQ가 이 위기의 기간 동안에도 이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확실히 위기 때 손실을 줄여줍니다. 자산 비율에 따라 오히려 이득을 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산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나 어려운 것이고 수천억을 굴리는 구루들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다른 개미들과 다를 수 있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가정이 들어가면 S&P 500 지수나 QQQ 아니면 세계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면 수익률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관리가 쉽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간마다 포트폴리오를 체크하고 정해진 비율대로 다시 사고 파는 것입니다. 4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 동안 등락이 발생하고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을 때 반대 자산인 채권과 금이 올라가주며 손실을 만회해줍니다. 그리고 처음 비율에 맞게 사고 팔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리밸런싱이 되었습니다. 1년은 조금 긴 느낌이고 6개월이나 분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는 원칙대로 사고 팔아서 비율을 맞추면 되니 쉬운 건 맞지만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안 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자산 간 오르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경기 상승 국면에는 주식, 원자재, 신흥국 채권 회사채가, 하락 국면엔 국고채, 장기회사채, 물가 상승 국면엔 물가 연동채, 원자재, 부동산, 신흥국 채권이, 물가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 현금, 명목 채권이 오릅니다. 이렇게 자산 간 오르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과 주식 몰빵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주식 몰빵의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주식 대세 상승 국면을 만난다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괜찮지만 몰빵에 비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장점에서도 조금씩 언급했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꽤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에 비해 은행 이자는 안전하죠.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자산은 주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돈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자산운용사들의 자산운용 규모입니다. 1위 블랙롱은 6조 5천억 달러, 하나로 대충 7천조나 됩니다.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이나 확인해봤습니다. 2위인 뱅가드도 6천조, 덩치 큰 자산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도 1,500억 달러, 하나로 150조 운용 중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2천조 정도 됩니다. 애초에 몰빵이 불가능한 사태라고 볼 수 있죠. 너무 큰 덩치의 자산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7천조에서 10%만 하락해도 700조 원이 증발합니다. 반대로 10%만 올라도 700조 원이죠. 주식에 비해 낮지만 지키는 투자에 좋다는 점입니다. 개미일수록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종잣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산운용사에 비해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매년 성과가 나와야 하는 반면 우리는 좋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1에서 2년 지지부진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주식의 올인이 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 대응입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위기라고 판단이 돼도 한 번의 전량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던졌다가는 시장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이 망가지는 건 신경도 안 쓰겠지만 한 번에 던졌을 때 시장이 망가지면서 운용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개미는 언제든지 전량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은 만들어야겠죠. 저는 네이레브에서 나온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일단 대피한다는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면서 성장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곳은 지금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의 우상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좋은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추정 ETF 스파이입니다. 위기 때 등락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입니다. 10년간 290%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개 종목을 모아놓은 QQQ입니다. 680% 올랐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큰 돈을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매월 모은 돈으로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 상황을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백테스트 전에 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저축입니다. 매년 2천만원 이상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월 200만원 정도 저축하는 것인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20년을 모아서 투자하고 향후 50년을 먹고 사는 계획입니다. 애초에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깊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이 가장 높은 S&P 500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 달러씩 투자했다는 가정입니다. 2만 달러면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6월에 매수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한 숫자들은 매수한 주식의 숫자입니다.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년간 모으면 약 2,900주가 됩니다. 현재 가격으로 110만 달러, 12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는 노후 준비가 힘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수익률을 높이거나 투자금을 늘려야 합니다. 투자금을 2배로 늘리면 24억이 됩니다. 다만 해마다 4,800만원을 저축해야 하는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을 높여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 QQQ입니다. 기술주에 투자하는 만큼 S&P 500보다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역시나 2만 달러씩 매년 6월에 매수하는 걸로 백테스트 해봤습니다. 총 7,638주 매수할 수 있고 현재 가격으로 240만 달러, 한화로 24억 됩니다. QQQ로 노후 준비를 할 경우 매년 2,400만원 투자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등 기업을 갈아타가면서 투자했을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총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래프로 확인해보고 다른 영상에서 월 단위로 투자하고 위기 대응까지 적용해서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GE-15%로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10%, 다시 GE 플러스 40%, 엑손 42%, 애플 280%, 마이크로소프트 13%, 애플 320%입니다. 1000만원을 초기 투자했다고 하면 850, 765, 1071, 1520, 4258, 4811, 15396으로 늘어났습니다. 1500%에 이르네요. 우상향은 하지만 중간중간 하락 구간들이 보입니다. 글로벌 위기 때입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구간들을 일부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피해야 하는데요. 그건 수익의 달콤함보다 손실의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 50% 수익이 나면 150이 됩니다. 그리고 50% 하락하면 75가 되고 다시 50%가 상승하면 112.5가 됩니다. 상승률을 모두 더하면 플러스 50%이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12.5%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50%가 떨어지면 원금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56.25로 원금은 어느새 절반으로 녹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도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포트폴리오와 주식 투자 올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수익률은 주식이, 변동성은 포트폴리오가 우세합니다. 관리와 멘탈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수익률과 변동성은 노력과 시간, 운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멘탈의 영역은 오롯이 노력의 영역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원칙을 정교화해서 확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미국 주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부동산도 같이 하는데
현재 규제 등의 환경상 미국 주식에 올인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